페미니즘 라운드 테이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발제자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들으면서 역시나 질문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은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그 확장 가능성이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앞에 들었던 내용이 어떠한 결론이나 어떠한 거대 담론을 도출하기 위한 얘기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확장성이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얘기들이 곳곳에, 발제자 선생님들의 얘기 곳곳에 숨어 있었다고, 녹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은 교수님 사회학자면서 여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입장에서 앞에 여러분들의 발제를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실토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요즘 사회학자들한테도 사회학이 어디에 왜 쓸모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기능이라기보다는 정말 페미니즘 미술은 왜 해야 될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뭐 이런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오늘 이 발제들을 들으면서 역시 언어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우리의 감성도 자극하지만 우리의 인식 틀을 바꾸는데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김홍희 선생님이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얘기할 때 뭐 이중 체계론이라든가 이렇게 연구실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민중 매술가 어떻게 붙었는가 그러면서 김인순 선생 그림을 갖다 놓고 보여주니까 훨씬 쉽게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 페미니즘을 강의하는 것과 예를 들면 페미니즘 이론을 강의하는 것과 또는 사회학에서 최근에 뭐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강의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그야말로 이 페미니즘 미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런 일이 사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김은실 선생님도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페미니즘 이론 시간에 한 번쯤 페미니즘 미술을 가져다가 논의에 붙여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 페미니즘 이론 운동을 현장에서 혹은 운동성이 굉장히 강하구나. 어떤 예술 영역보다 미술이 가장 강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특히 2017년, 2018년 상을 받으셨던 송상희 선생이나 정은영 선생 작품 같은 걸 보면은 사회학자들의 현장 연구까지도 미술에 들어왔구나. 이제 정말 미술이 발로 뛰는 미술들을 하구나. 그냥 설치 미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필드워크를 해가면서 미술을 하구나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사회학이나 인류학이 거기다 영향을 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우리도 조금 기여를 했나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저는 사회학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워진다, 기가 죽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현장성을 언어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그 확장성의 어느 수준에서 얘기해야 될까? 페미니즘 미술을 만약에 확장한다고 한다면
페미니즘 이론에 또는 사회학 이론에 또는 연구실에 강의실에 아니면 정말 거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청중을 보면 거의 여성이에요. 남성들은 다 어디 갔어? 정말 이런 얘기 들어야 할 남성들은 어디 갔어? 어떤 의미에서 이 확장성은 사회학이 그동안 계속 도전했지만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이 성별 분업 구조를 깨트리는 일, 공사 영역을 깨트리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미술에서 야금야금 하긴 했는데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가 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최근에 이제 여성 문학인들이 그래 뭐가 정말 문학인데 뭐가 그렇게 훌륭한 문학인데 그 기준은 뭔데?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페미니즘을 뭐 확장하는 또는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은 소설 같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 또는 어떤 시가 페미니스트가 쓴 시는 그게 시야라고 말했을 때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문학의 기준은 뭔데 훌륭한 시의 기준은 뭔데라고 얘기하듯이 정말 이제 페미니즘 미술도 이미 저는 페미니즘 미술은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홍희 선생님이 정말 이제 주류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미 그 기준을 깨트리고 있고 그 기준에 도전하는 선은 넘어섰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다른 예술 영역, 다른 학문 영역보다 오히려 부러움의 위치에 있다. 페미니즘 미술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의 장에 남성 청중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흥미롭게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인식의 틀을 바꾸고 기준도 도전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조직은 장악을 못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정말 이 청중 동원도 우리는 못해. 이 얘기는 결국은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 제한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정말 장악하고 확장할 것인가? 이게 숙제인데 그 숙제는 미술계가 풀어야 되거나 페미니스트 미술계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숙제를 푸는데 오히려 우리는 영역과 장르를 넘나드는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숙제를 저는 오늘 던져준 것 같아요. 정말 미술 안에서 그 나름대로 연대도 하고 또 새로운 개념도 만들고 미술하는 것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질문하고 하다가 공유, 상생, 뭐 환경 다 이렇게 영역까지 확대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미술계 밖에다 또는 그런 예술의 영역을 예술 밖의 영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런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전 사실 들으면서 할 얘기가 참 없고 오히려 저로 하여금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동국대 사회학과에서 30년 정도 근무하다가 나온 지가 벌써 8년을 접어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70대 페미니스트는 지금 어떤 발언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가 보로야가 이제 그 자기 지점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또 한편으로 모든 영역에서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언제 나는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됐고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얘기하기 시작해야 되고 모두 다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술로서 이제 얘기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만들어준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조은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조은 교수님하고 아까 김은숙 교수님 쉬는 시간에 곤란했다, 힘들었다 이런 말씀 표현을 뉘앙스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성학계랑 사회학계에서 우리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들의 작업 행위를 안으로 해석으로 사회학으로 여성학으로 품어주기를 우리 말고 이론으로 다시 재생산해 주기를 바랬었고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곤란하실 걸 알면서도 굳이 발제와 패널로 모셨는데요. 또 유의미하게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페미니스트 아티스트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양은희 교수님이 또 논문도 한번 쓰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논문 쓴 지 좀 상당히 됐고요. 한 7, 8년 됐고 또 다 오늘 그 일상성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의 일상이 항상 페미니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주 그 적절한 답을 제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서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린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는 그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그 여성 작가들 물론 이제 소수지만 페미니즘에 이렇게 치열하게 그 주제를 가지고 살아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면서 그 반성의 어떤 연장선에서 그럼 과연 나는 이런 작가들이 더 그 어떤 의미를 갖도록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그 김은슬 교수님 지적해주신 시스터후드 가 과연 한국 페미니즘 미술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에게 과연 얼마나 작용을 했었을까라는 반성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9년, 2011년 인천 여성미술 비엔날레에 관여를 하면서 그 비엔날레가 상당히 참 그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서도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그 시스터후드의 어떤 그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인천 지역의 남성 작가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결국은 사라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만약에 한국 미술계의 이런 시스터후드가 작동이 돼서 어떻게든지 그 헤게모니 싸움을 좀 이렇게 두고 살려냈더라면 조금 더 글로벌한 맥락에서 이 비엔날레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참 아쉬움이 남고요. 그때 그 제가 기획을 했을 때 그 주디 시카고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처음으로 국내에 주디 시카고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월간 미술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동력이 점점 견제 세력이 너무 많아지면서 뭐 그 뒷 이야기는 뭐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결국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미술계의 대부분의 예산은 다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받지 못하면 행사들은 거의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 비엔날레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페미니즘 미술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주 아쉽게 사라졌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저는 그때 나름 이제 열심히 이 비엔날레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차가운 반응들을 여기저기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한국 여성 미술계의 시스터후드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봄노야 작가가 얘기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좌표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다들 개인의 어떤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연 페미니스트로서의 나의 좌표는 어디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돌이켜봤더니 나름 저도 조금씩 기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페미니즘 미술에 대해서 논문을 쓴 이후로 저의 머릿속에는 항상 과연 나의 일상에 이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포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씩 잊어먹은 적은 있었지만 포기한 적은 없었죠.
그 중에 첫 번째 기억은 아마도 그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 살리려는 이제 노력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홍익대학교에서 제가 사실 뭐 기획자로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타이틀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관습에 집어넣는 것인데, 저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런 연장선에서 홍익대학교에 아마 페미니즘 미술 강의를 한 첫 선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2011년, 12년경에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정효심 교수가 아주 의욕적으로 해주셔서 그때 남학생들까지 들어와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사실 현대미술을 많이 가르치지만 현대미술을 얘기할 때 뭐 기라성 같은 남성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여성 작가들 끼워 넣는 그런 미술사가 아니라 실제로 페미니즘 미술사를 가지고 한 학기 가르쳤던 아주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김홍희 선생님 아마 서울시 미술관 관장 막 되셨을 때 같은데, 거기 교육부에서 연락이 와서 여성 관장이 오신 김에 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래서 여성과 미술이라는 강의 시리즈를 해서 제가 이제 일반 시민 상대로 이번은 이제 그냥 페미니즘 미술이 아니고요. 실제로 미술사에서 여성 작가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누가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이제 그런 한 8주짜리인가 시리즈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도 여성의 어떤 어떤 미술에서의 그 위치를 이렇게 여기 알리는데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험은 점점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다른 쪽으로 이제 고개를 돌리게 됐고요. 뭐 현실에서 여기 지금 김은실 교수님 아까 잠깐 인사했습니다. 현실에서 그런 여성 연대를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여성 단체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잠깐 간헐적으로 권력의 어떤 들러리 역할을 하다가도 사라지는 이런 슬픈 현실들을 보면서, 저는 최근에 저의 관심은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더 가서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어떻게 더 설명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나마 아마 제가 더 하고 이 페미니즘 혹은 또는 여성들의 어떤 미술계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다면, 여성 작가들에 대한 어떤 배려 또는 뭐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은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성을 하면서 저의 그 답을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 작가에 대한 배려, 이런 마무리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양효실 선생님 하실 말씀 있지 않을까요? 네, 양효실 선생님 전반적인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이 별로 머릿속에 없는 상태인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역사적이라는 말을 꼭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려고 한 거는 아닌,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이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70년대 언니 페미니스트부터 지금 20대, 뭐 10대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통세대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연대의 어떤 무대 장면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봄노야 작가가 그 인터뷰했다고 하는 이 4명의 작가들이 했던 말들 중에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김소윤이라고 하는 작가가 협업하는 자세가 생겼고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에 이제야 다가갈 용기가 생겼다라는 말이, 이제 저는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이제 1인칭으로 이야기하기, 이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그 여성들 안에 뭐 가시처럼 들어가 있건 아니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읍조림으로 있건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장이 굉장히 절절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 자전적인 이야기에 이제야 다가갈 용기가 생겼다라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아무튼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 그래서 차마 남 앞에서 꺼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되게 1인칭의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게 아마 메갈 이후에 또는 미투 이후에 현재 젊은 세대 친구들의 어떤 페미니즘이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적어주신 최민경 작가도 이야기가 있는 자리에 찾아간다라고 해서
그 위에 있는 분도 뭐 탈주한 여성이나 여성 노인 빈곤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참여 관찰자의 태도를 취한 사람들, 그래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어떤 번역가나 아니면 리서처나 문화인류학자의 태도를 취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 또는 자기 이야기를 해도 되는 어떤 무대, 이런 장소, 이런 것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홍규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어쨌든 남성 모더니즘의 어떤 헤게모니 안에서 여성 작가들이 지나치게 형상화된 또는 내러티브가 너무 강한, 그래서 리얼리즘이건 아니면 뭔가 아무튼 그 일상적인, 그래서 예술의 보편성에는 아직 미흡한 그런 여성들의 결함 많은 그런 이야기 방식들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배제되어 왔던 것과, 그다음에 그걸 기존에 언니들이 해왔던 방식과 지금 현재 이 젊은 세대, 저도 역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 배워도 계속 배울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이론가로서 또는 페미니스트 비평 또는 뭐 이런 쪽으로는 어쨌든 저도 어지간히 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로 제가 읽은 것들은 어쨌든 서구에서 모더니즘처럼 그렇게 이제 수입된 것들이고, 그거랑 현장에서 20대 한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영영 페미들 또는 2019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의 80~90%의 어떤 여성들이 지금 다 20, 30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50, 60대, 70대라는 이 생경함 사이에 분명히 어떤 간극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 또는 어떤 참여 관찰자들 또는 구술사 맥락에서 움직이는데, 여성 작가들이 조금 남성들보다 훨씬 유려한 부분들 또는 여성의 문제를 그 자신의 어떤 관찰 작업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인지, 아니면 남성 작가들과 대등한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좀 더 유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또 더 미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1인칭으로 말할 용기가 생겼다라는 말, 이 용기, 이건 정말 용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 그러니까 아무튼 그 자기와 자기의 관계라고 하는 걸로 만약에 얘기할 수 있다면, 이미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컨텍스트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1인칭의 이야기가 그 나르시시즘의 맥락에서 결국 자기 연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와 자기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는, 그럼으로써 결국 그 더 이상 자기에게 영향받지 않는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어떤 시선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지점에서는 집단적인 그런 행동주의 또는 집단적인 그런 콜렉티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 어쨌든 또 그걸 직접 해내고 있는 용기 있는, 먼저 용기 있는 선배들 또는 먼저 용기 있는 친구들 매번 놀라는데, 저도 뭐 막연하게 아마 조만간 어딘가에서 그 얘기를 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언니 세대가 낙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랑 지금 20, 30대 세대들이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들의 차이라든지, 또는 어쨌든 성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가부장제 역사와 나란히 가는 그런 어떤 여성의 경험인데, 그거를 스스로 수치심으로 결국은 혼자 감당했던 이런 상황들을 뭐 미투가 실패하건 성공하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면화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여전히 좀 전에 이제 봄노야 작가는 여러 번 이상하게 만나게 되는데, 어쩌면 봄노야 작가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본인의 성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속 광장 또는 이런 공론장으로 불려 나오게 되면서 아마 분명히 굉장히 단단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 투사도 아닌데, 또는 액티비스트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시각 예술가인데라고 하는 그 지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거를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타나야 한다는 거,
공론장에 나타나고 자기를 객관화하건 또는 자기와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관계를 재모색하는 그런 과정들로부터 어쨌든 남성 모더니스트 선생님들 또는 교수님들이 지배하는 그런 미술계 또는 미술 대학에서 여성 학생들 또는 여성 작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또는 뭔가 아무튼 뭔가 다른 희망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앞에 두 분은 좀 거시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였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양효실 선생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고 그렇지만 지근거리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얘기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발제자이신데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패널로 모신 김홍희 선생님께서는 굳이 표현하자면 국산 페미니스트들을 평생 몸으로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한국에서 그런 부분 뭐 조금 더 첨언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그 슬라이드 보여드렸지만 그 한국 여성 작가들이 그 페미니즘 실천하고 액티비즘을 통해서 페미니즘을 하기 위해서 정말 상당히 노력들 많이 했고 그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많은 창조적 노력을 해왔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개인의 문제고 시스템적으로 여성 작가들이 작업하기 좋은 환경이 창출돼야 된다. 그건 뭐 여성 작가뿐만 아니라 화단의 그 모든 환경이 달라져야 여성 작가들도 그만큼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로 어떻게 환경을 만들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여성학자, 사회학자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작가들 또 뭐 연극계 페미니스트들 각 장르의 그 창작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론과 담론으로 접근하는 이 학자들 간에 좀 시스터훗 이상의 연대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아까 여성의 여러 가지 그 차이점들을 김은실 교수께서 말씀했죠. 흑인하고 백인하고 뭐 노동계층하고 지배계층하고 다 똑같은 여성이 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차학경인이 민영순 같은 사람들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도 했지만 이 페미니즘 영역 내에도 한국으로 좁혀서 보고 한국으로 좁혀도 보고 여성학자 사회 또 뭐 인류 조회정 선생까지로 인류학 쪽에서 또 접근한 이런 학자들하고 미술을 실천하는 저는 좁혀서 미술만 얘기하면 다른 분야의 창작 작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너무 괴리가 있어요. 서로 이해도 별로 안 하고 저는 심지어는 위계까지 발견을 합니다. 학자들의 교수들의 위치에서 작가들 작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들여다보려는 노력 없이 그냥 그 이론적 프레임 안에 이렇게 그 이론을 통해서 작품을 보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고 실제로 그 작업이 먼저인지 이론이 먼저인지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그런 어떤 위계가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미술사도 마찬가지예요. 미술사 내부에서도 그런 그 위계 질서 때문에 이제 그 여성 작가들의 그 입지가 이제 생각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저는 여기 오늘 이제 여러 개의 그 환경을 좋게 하는 것 가운데
두 분과 또 저기 우리 그 양효실 교수님 또 양은희 교수님 다 그 이제 미술계에서 또 그 여성 작가들을 읽어가면서 프로모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앞으로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미술을 통해서 페미니즘이 실천되건 또 그 페미니즘 틀 안에서 페미니즘이 실천되건 다 그 여러 목소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뭉뚱그려진 목소리로 발화가 돼야지 이 페미니즘 미술 자체가 뭔가 그 포지셔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이제 김채은영 씨가 바로 그 이런 학자분들을 모신 거에 당위성을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 100% 동감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발제였고 길지 않은 라운드 테이블이었지만 분명히 객석에서 나 이 말 꼭 해야겠다 혹은 나 이런 질문 있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편안하게 손 드시면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 발제 쭉 들은 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 조금씩 열심히 들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반가운 마음에서 김홍희 선생님이 이제 80년대 미술운동 여성 미술운동을 사회주의 미술운동의 일환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성미술 창립 멤버고 이제 끝까지 한 사람으로서 한 번도 우리는 사회주의 미술운동이라고 선언한 적도 얘기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주장한 건 여성의 현실을 보자였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독재 국가였고 또 반민주적인 한국 사회가 극렬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반영이 된 적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선언한 적이 없다. 그래서 여성 현실을 그리고 형식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형식이 있어서 영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형식만을 주장한 적은 없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여성미술 연구회가 태동한 것은 이제 물론 미술 속에 어떤 여성 현실이 반영되거나 여성의 전형이 항상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 미의식의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여성들이 미술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